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 파이썬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라는 제목은 다 안내를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가 교육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오늘 요 워크샵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단순하게 파이썬을 배운다거나 데이터 분석 스킬을 배운다는 것보다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큰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제 이름은 송석리라고 하고요. 레츠디라고 하는 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지만 저는 한 5, 6년 전부터 디자인 싱킹이라는 또 이제 다른 교육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SAP 코리아에서 한 5년인가 6년 전에 처음 디자인 싱킹 교사 대상이 아니라 그때 무슨 교육을 할 때 제가 참가해서 그때 이제 저희 팀 이름을 그때 선생님 팀 딱 저희 한 팀이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름이 레츠디라는 팀이고요. 현재는 지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직무연수 한 차례 15시간짜리 했었고 2학기 중에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SAP 빌려서 저희가 그냥 오픈 그런 워크샵을 했었고 네,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레츠디인데요. D에 일단 세 가지 제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디지털이고, 두 번째가 디자인, 세 번째가 데이터, 이렇게 D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시리즈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리즈, 디지털이라는 건 더 전반적인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 싱킹 팀은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수업 자료도 만들고, 연수도 좀 개설해서, 그 디자인 띵킹 쪽은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데 데이터 쪽은 저는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더 많이 같이 만나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이제 심화된 그런 내용으로 같이 좀 이렇게 스터디 그룹처럼 발전시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앞에서 선생님들 얼굴을 못 보셔서 그렇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어두운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저희 돈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없고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좀 더 같이 공부하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이 연수를 통해서 입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라서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좀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가 경력 여기 설린인터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과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2005년에 23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설린인터고등학교랑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제가 그래도 연차는 한 14년 차 돼서 연차로는 그렇게 흐르지 않지만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제가 딱 군대 갔을 때 계셨던 선생님 계시는데 지금은 제가 40개월 동안 그 학사장교라는 걸 갔다 와서 3년 4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왔고 현재는 예비군 7년 차라서 올해도 제가 총을 쏘러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기 서대문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발령을 받아서 사실 작년에는 또 12개월 동안 유기학의식을 하고 지금은 사원 전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연수 5시에 이제 워크숍도 마쳐야 되는 이유가 6시까지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야 돼가지고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제 관심사는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제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2008년에 사실 어딜 잘 보면 저희 기록상에는 2008년에 제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이랑 해서 이제 2011년, 12년 계속해서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이랑 진행을 하면서 약간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되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포시랑 되게 관련이 많이 된 부분이고요. 최근 한 3년 동안은 제가 또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교육, CT 기반의 문제 해결 교육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 이제 10월에 파이썬 월간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파이콘 월간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랑 좀 이어지기도 하고 제가 작년부터 조금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서 작년 10월 얘기인데 올해는 2018년 파이콘이라는 게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열려요. 파이콘이라는 게 파이썬 컨퍼런스라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뉴스타파 그 개발자분이 작년 파이콘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셨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올해는 파이콘이라는 데 가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사실
제가 뭐 파이썬 처음 배운 건 2014년쯤부터 배웠고, 제가 파이썬 수업을 한 건 2015년에 처음 수업을 했고, 제가 그래도 좀 파이썬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파이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랑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쪽으로 좀 더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정도는 제가 그래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출신 중에 파이썬계에 그 약간 신급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사실 누구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서 그럴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도 이게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아무튼 더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공공 데이터랑 파이썬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어떤 느낌으로 옥샵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을 모르시고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파이썬으로 간단한 거를 만드실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 번도 프로그래밍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이거만 좀 여쭤볼게요. 파이썬을 나는 여기가 지금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난 처음 들어봤다. 안 계시죠? 그만큼 파이썬이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 65분이신데 35분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파이썬 요즘 뭐라고 그러죠? 학습 공동체? 사실 딱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클래시인지 보내서 파이썬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시라고 했더니 35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과학 선생님뿐만 아니라 체육 선생님, 영양 선생님,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요즘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뜬다는데 나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 초등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이 뜨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이 있는데 이거 지난주엔가 뜬 랭킹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이 원래는 한 3, 4위 정도 했었는데 올해 요 랭킹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1위를 해서 그만큼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변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딥마인드, 그러니까 그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 구글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파이썬이 사실은 가장 크게 뜬 이유가 구글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파이썬이 제일 많이 떴다고 하는데, 지금은 구글 이제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텐스플로우라는 것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다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쪽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재작년에 중력화 검출 연구에 실험 성공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 라이고라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이 라이고 연구소에서 있었던 간단한 연구들을 따라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있는데, 거기 보셔도 오늘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라는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해서 파이썬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전 세계 1000명 넘는 연구진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제 개발 쪽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쪽에서도 파이썬을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메인 소재는 이제 공공 데이터라는 그 소재인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저희 학교 애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교과서의 한 모습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요 평균 기온, 요 데이터는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시간, 그러니까 통합과학 시간에도 이 데이터가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통계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정보고 교사인데 정보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 지구학 선생님이랑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1학기 때 좀 얘기를 했고요. 2학기 때도 이제 과학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앞으로 얘기할 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계시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선생님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15년이잖아요. 사실 비교적 굉장히 최신 데이터예요. 올해가 2018년인데 교과서가 쓰여진 2016년 시점에서 아마 최신 데이터였겠죠? 하지만 이 교과서가 3년, 4년 지나고 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2015년 데이터는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가 지금 2018년 살고 있는데 2018년 굉장히 덥잖아요. 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지난 아이들한테 2018년이 없는 이 2015년이 마치 굉장히 더웠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얼만큼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 좀 바라보는 관점은, 선생님들께서 당장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파이썬 가르치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그 레벨은 선생님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서 간단한 수업 자료를 만드시고 그 살아있는 어저께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오늘 방금 잡은 따끈따끈한 그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드시고 그 수업 자료를 다른 선생님들께 공유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죽어있는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랑 살아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 역량을 이런 워크샵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는 뭐 공공 데이터예요. 뭐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세계 1위, 2회 연속 세계 1위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이제 이 공공 데이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공 데이터라는 게 산업에서 사실 정부에서는 계속 스타트업에서 공공 데이터 활용하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에서 사실 공공 데이터 활용하기 저는 약간 좀 데이터의 질이 좀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정보가 실제로 메인 정보가 여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경제 수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회 수업이랄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포털은 정리는 굉장히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데이터를 찾으실 수 있는 쓰레기 데이터도 많지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큰 문제 중에 핵심이 여기는 분명히 포털인데 여기서 검색하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오히려 더 검색이 잘 되는데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검색해보면 상위 한 10건 한 페이지 가득이 공공 데이터라는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용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찾아본 데이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1907년 10월 1일부터 오늘 사실 올해 되기 전까지는 올해 여름 전까지는 기온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원격 연수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찍어가지고 저는 되게 이 기록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연수를 만들었다가 기록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원격 연수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아무튼 지금 111년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11년 이래라는 이유가 111년 전이 제일 더웠다는 얘기가 아니죠. 1907년 10월 1일부터 서울은 관측을 시작했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6.25 전쟁 때문에 데이터가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여기 중간 2017년 어느 날에 보면 뭐 별날 아닌데도 데이터 없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냥 진행할 건데 아까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딱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스킬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또는 내가 궁금한 점을 데이터에서 직접 내가 처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사이트나 어떤 정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문이 사실 이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질문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고 아까 이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컴퓨터 필요 없이 사실 뭐 그냥 충분히 데이터라는 거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혹시 뭐 서울 아닌 제가 명단을 봤을 때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 혹시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선생님 어디서 오셨죠? 충남 홍성에 오셨어요. 네. 저 광주에서 왔어요. 네, 전남 광주에서. 네. 선생님 어디 있어요? 대전이시군요.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오시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갔다 왔었는데 뭐 지하철 얘기는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약간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지금 보시면 2호선이에요. 2호선이고 여기 왼쪽으로 보시면 사당교대 잠실이고요. 오른쪽을 타면 신촌 시청 을지로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딱 제가 이거 찍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 역에 살고 있고요. 이 역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뭔가 사람이 많다는 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딜까요, 이 역은? 그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혹시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이 역을 보시고 어느 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많이 들어봐가지고. 어디서 어느 역이요? 이거 신도림역. 신도림역이라는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뭐 이제 이것도 연수 같은 거 하다가 되게 많이 충격받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걸 보고 신도림이라고 그냥 딱 사람 많은 역, 신도림역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이세요. 그리고 20대 분들은 이게 왜 신도림이 왜 사람이 많은지 이거 아시겠죠? 노래 가사를 뭔가 듣고 자란 세대는 뭔가 사람 많은 역과 신도림역 연상을 시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세요. 아무튼 이런 세대 차이 있는데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은 어디일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약간 연수의 핵심이 약간 이런 거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공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데이터라는 걸 어떤 질문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가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한번 이게 좀 나눠볼까요, 이 질문을? 이런 질문 왜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 사람 너무 많아. 여기 제일 많겠지? 라고 생각하고, 근데 진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는데요. 이 질문 첫 번째로 다듬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출근, 퇴근을 나눠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대충 출근 시간은 7시부터 9시 정도라고 그냥 볼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라는 이 기준은 뭘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하철 찍고 타는 걸 기준이니까 무임승객 월담하고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에 사람들이 지하철에 가장 많이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역은 어딜까? 또는 찍고 내리는 역은 어딜까? 이런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그럼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이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보려면 얘는 공공 데이터 같긴 한데 사실은 T1E라는 이건 약간 공적에서 나온 기업 아니죠? 네. 제가 문의했을 때도 이건 사기업이라고 들었는데 t-money.co.kr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 T-money 카드 많이 하고 다니니까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사실 처음에 엄청나게 헤맸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디에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을까요? 네, 알기 어려워요. 네. 알기 어려운데 이용 안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매달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이상한 화면이 떠요. 여기 그러니까 있는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잘 내려보시면 여기 대중교통 통계 자료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매달 이건 제가 이제 지난달 자료라서 지금은 7월 자료도 있을 거예요. 매달 3일이 되면 지난달 버스 지하철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면 노선명과 정류장별로 승차, 하차 인원수가 나와요.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라기보다는 데이터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특정 역들, 특정 이제 그 버스 정류장들을 보시면 이게 시작 정류장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타고 내리는 숫자가 월등히 차이가 많은 정류장들 있죠. 버스 정류장에서 애매한데 내가 타거나 내려야 되면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어디서 타야지 앉을 확률이 크고 왜 맨날 버스에 사람이 많았는지를 내가 가보지 않아도 데이터만 가지고 알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하철 데이터를 보시면 유임승차, 무임승차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무임승차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은 대부분 몰래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기록했을까? 그러면 비율을 측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기에는 비율이 특정 역에서 굉장히 높죠. 거의 2대1이잖아요. 느낌 오시죠? 네, 그쵸? 이 무임승차라고 하는 게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분들의 교통카드에 어떻게 소리 나는지 혹시 아세요? 성인들은 어떻게 나죠? 교통카드 소리가? 삑 나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삐빅 이렇게 나와요. 애들은 삐빅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 삐빅 나오니까. 성인은 삑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나오실까요? 삐빅 이렇게 낮게 나와요. 삐빅 삐빅 아무튼 청소년은 삐빅 높게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삐빅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러면 청소년들 좀 데이터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우리는 애들이 어딜 돌아다니는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어디 다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봤을 때 뜨는 곳과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오시는 곳을 잘 보면
되게 신기하게 무인 승차 비율이 제일 낮은 두 곳이 다 대학가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세대별로 좀 이렇게 힙한 곳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공 데이터에 요청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팀원이는 개인 기업이라 사기업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답이 나왔는데 좀 청소년 데이터를 좀 강력하게 지하철 데이터만, 버스 데이터랑 그것만 좀 해주셔도 되게 교육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재밌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가장 재밌는 데이터는 이건데요. 데이터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무슨 데이터냐면 시간대별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문제부터 좀 단계별로 선생님 질문을 해볼게요. 밤 11시에 가장 사람이 많이 타는 역은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밤 11시라는 시간. 기준은 데이터가 11시 0분 0초부터 59분 59초까지 찍고 이 역에 들어간 사람을 데이터를 좀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11시라는 시간에 사람들이 찍고 들어가는 역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맞추기 쉬운 질문이에요. 뭐 제가 질문한 오늘 질문 많이 안 할 거지만 가장 많이 맞추시는 질문이고 이거는 뭐 광주군 어디건 전국 어디서도 다들 많이 맞추시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세대에 따라서 좀 오답이 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조금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할 거니까 많이 맞추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신촌이라고 대답하신 분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신촌의 향수에 저장 계신 분이 여기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신촌의 향수에 저장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이 무슨 시간대죠, 선생님? 왜 신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잔하고 집에 가고 아마 가장 집에 가기 좋은 놀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집에 놀다가 이 사람들은 인생을 막 놓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 어느 정도 연령대일까요? 이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 데이터로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젊은 사람들이겠거나 뭐 저는 열심히 자거든요. 이 시간에 안 돌아다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역이라고 하면 여기 되게 놀기 좋은 곳인가 보다. 뭐 11시에 야근하는 경우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의 특징은 되게 좀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인데 직장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놀기 좋은 곳.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강남. 강남 손 넣어주세요. 강남. 강남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강남.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밤 11시잖아요. 좋아요. 또 다른 의견. 근데 강남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네요. 또 위축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동대문. 새로운 의견이네요. 홍대랑 강남이 사실은 복수 정답이에요. 이 문제가. 그런데 11달이 홍대예요. 11달이 작년 올해까지 사실 지금 제가 열 몇 달 동안 계속 좀 관찰하고 있는데 딱 한 달 빼고는 다 홍대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 한 달이 딱 강남에 나왔어요. 몇 월이었을까요? 12월 왜요?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맞습니다. 12월이 또 시즌당 이 시간대를 생각해 보시면 평소와 다르게 노는 시간이니까 보통 때는 홍대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연말 12월에는 막년회 뭐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상 강남역에 사람들이 많이 이 시간대에 가는데 그러면 강남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평소는 홍대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노는 곳이니까 홍대는. 그런데 강남역은 왜 12월에만 반짝했을까요? 회사. 그렇죠. 강남역에 회사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역은 그래서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이 내리는 역은 강남이고요. 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타는 역은 강남이에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에 강남역에 사람이 시간당 그러니까 뭐 매일 3만 명 이상이 내려요. 출근 시간에 특정 시간에.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3만 명 이상이 승차하는 역이 있어. 수도권에. 이 다른 역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한 10개 묶어놔도 이 역이랑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역이 있는데 안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그 동네에서 타고 내리시는 분들도 설마 이 역이 그렇게까지 강남역급의 웨머드 역인가 싶은 역인데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출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역은?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낙선대? 낙성대. 이유는요? 거기 환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환승을 많이 해서. 네. 환승을 많이 하는 거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환승은 데이터가 어떻게 찍히죠? 버스에서 지하철로. 아, 버스에서 내려서. 아, 네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기온 데이터 마찬가지고 인구 데이터도 오늘 이제 두 가지 데이터는 보실 거고, 이거 지하철 데이터는 안 보실 거라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건데, 데이터라는 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강남역에 30년을 살아도 강남역에 몇 시에 사람이 많은지 알 수가 없고요. 신촌에 30년 동안 살았으면 신촌이 최고인 줄 알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신촌역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니. 아, 네. 언제 자주 이용하신 게 있으셨나요? 대학교. 네. 그 대학교 때 시절에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와 굉장히 차이 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번 여름 이전에 제가 기온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나는 서울이 40도가 넘는 거를 신문에서 본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실제로 보는 것과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냥 선입견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정답은 네, 빨리 말씀드리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건 그래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 가장 승객이 많아진 역은 어디고 몇 시일까? 이 질문은 제가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차를 넣을 수. 네, 내 차를 넣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수준에서는 제가 전단지를 돌려야 되면 어느 역에 전단지를 돌려야 이게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좀 더 이제 뜨거워질까? 1년간의 추이 아니면 3년간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 추이만 쭉 봐도 여기가 지금 뜨고 있고 몇 시대에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이 연령대에 사람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아까 그냥 시간대별 데이터만 봐도 데이터만 쳐다보고 있어도 사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호기심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지식 중심의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일수록 엉뚱한 생각 많이 할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충분히 굉장히 열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소재가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몇 시가 궁금한지 시간을 숫자로 넣으면 이제 답을 해주는 코드예요. 오늘 이제 워크숍을 끝내시고 나시면 이 정도는 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무슨 빅데이터 우리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데이터에서 내가 궁금한 원 소스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궁금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내가 걸러진 정제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데이터를 바라보고 또 그 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답은 홍대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아까 그 질문에서 이 그래프까지 오는 데는 10분이 걸리지 않아요. 파이썬 아주 조금만 제가 파이썬을 연수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내가 데이터를 바라보고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명령을 시키면 컴퓨터가 그걸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각 시간대별로 최다 승차역과 최다 하차역을 아주 간단한 코드로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신림역에는 혹시 근처에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다행히 안 계시는데 신림역에서 승하차를 하시는 분들도 신림역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줄은 모르는데 신림역 엄청나게 출근 시간에 많이 붐비고요. 그런데 잠실이었다가 이 오후를 통으로 강남역이 다 사람을 먹어요. 그러니까 강남역이라는 게 단지 그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다. 업무도 엄청나지만 평소에도 사람이 많다는 사실 이걸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밤 11시에 이 그래프에서 아주 이상한 지점이 이제 홍대입구역이 밤 11시에 반짝하고요. 아주 가끔씩은 새벽 5시 승차에 새벽 5시 승차에도 홍대입구역이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사람들이 특정 달에는 새벽 5시에 많이 타더라고요. 5시에. 그리고 여기 하차 데이터를 보시면 강남, 홍대. 그만큼 홍대역이 평소에 그 낮에도 밤에만 핫한 게 아니라 낮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거. 이걸 보면은 직장인도 아닐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이 시간대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 퇴근 시간은 대거 신림으로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저는 또 그러면 강남이랑 신림역 두 개만 1대1로 한번 붙여보자라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제가 생각만 하면 코드로 표현되는 데는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봤더니 진짜 출근 시간대는 신림역과 강남역의 이 차이가 굉장히 적다. 강남역만큼 신림역 굉장히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차이를 보시면 강남역에서 타는 사람들이 이 전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평소에 왔다가 이 시간에 꼭 퇴근하는 게 아니라 이때 놀다가 이 시간대에 뭐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 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또 다른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홍대, 아까 신촌역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뭐 이렇게 뭐 연수 같은 거 하다 보면 홍대 대신에 신촌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신촌이랑 홍대를 비교해 봤더니 네, 아까 강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걸 보시면 이 시간대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신촌에 비해서 홍대가 2배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5년 전 데이터를 확인해 본다면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른 그래프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어떤 동네가 뜨는지 뿐만 아니라 이 시간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까 또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라고 해서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데이터를 본 사람만이 답을 알고 있고 데이터를 못 본 사람들은 다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추측하는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근거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걸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관의 문제이고 이거는 뭐 이제 약간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해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데이터 분석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발견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수업이랑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질문,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질문, 자기의 호기심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이런 수업의 특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는 세상과 지구와 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도림역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이 되게 많다고 인식은 하지만 신도림역이 아닌 이유는 신도림역이 강남보다 사람이 적게 타서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환승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데이터로 측정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컴퓨터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오늘의 저희의 워크샵의 뭐 이제 큰 방향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파이썬이라는 걸 배우시고 공공 데이터라는 걸 접하신 이후에 우리가 컴퓨터 없이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선생님들이 파이썬 수업을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선생님들일지라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의 원소스를 찾아 들어가셔서 아주 간단한 시각화만 가지고도 굉장히 살아있는 수업 자료를 만드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시면서 좀 더 아이들한테 데이터에 대한 감각을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워크샵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거만 안내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저희 가질 건데 굉장히 다양한 배경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아까 그 신촌을 말씀하셨던 우리 구경욱 선생님께서는 지난주에는 그 텐서플로우 연수를 듣고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파이썬 강의도 하시고 뭐 자바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뭐 유능하신 분인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 혹시 프로그램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지금 옆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난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 팀원 선생님은 잘하시는 선생님, 난 조금 하는데 하면 옆에 계신 선생님이 조금 하시는 선생님이고요. 내가 되게 잘하는데 하시면 옆에 계신 선생님은 조금 프로그래밍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팀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생님들의 어떤 포인트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는 중간에서 중상 정도를 포커스에 맞춥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6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약간 뭐 쉐어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치면 5시간이라는 시간 만에 파이썬을 배워서 분석까지 한다고 하면 날강도 아닌가? 되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남들은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막 돈 막 몇십만 원씩 들어서 배우는데 이거를 5시간 동안 공짜로 배우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한 사이클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안내해드릴 페이스북 그룹이 그런 역할을 할 건데요. 오늘 연수에서 선생님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릴 그런 뭐 플랫폼 역할도 할 거고요. 이 연수 이후에도
비공개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네, 그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룹이라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아니라 딱 우리처럼 이렇게 한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일정한 정도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거라서 그 그룹을 통해서 오늘 다 뭔가 아쉬웠던 점 있으시다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부터 1일이라는 거. 오늘 끝이 아니에요, 절대. 네. 이미 여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파이썬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이스크림 연수원에서 그러니까 원격 연수원에서 파이썬 연수를 연 거는 그 연수가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뭐 홍보를 안 해서 부끄러워서. 네. 되게 부끄러워서 제가 좀 약간 망작이라고 생각해서 홍보는 안 하지만 제가 파이썬 원격 연수도 30시간 중에 15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넣었고요. 제가 사실 지금 길버 출판사랑 계약도 맺었어요. 그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름의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2장에서 나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독촉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쪽에 대한 경험이나 고민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누구보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은 또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문에도 되게 많이 나오시고 네, 오픈 데이터, 공공 데이터 쪽에서는 네,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굉장히 네, 훌륭하신 분이셔서 뭐 이렇게 같이 또 팀으로 만약에 데이터와 교육에 대한 그런 중간 지점에서 같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또 오늘부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